안녕. 자, 이제 우리 인사행정의 마지막 사기 관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가 높으면 공무원 관계가 잘 유지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유지관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사기라는 것은 근무 의욕입니다, 그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 또는 단결력이나 응집력이라고 얘기하고요. 사기의 재미있는 현상은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이죠. 왜냐하면 집단의 응집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되게 사기가 낮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료들이 되게 사기가 높으면 동료들이 높은 사기가 나한테 영향을 주고 나의 높은 사기가 또 다른 동료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 현상이면서도 집단적인 거. 되게 주관적이죠. 사회적 성격, 자발성, 지속성. 그러면 민주적 사기, 반사회적 사기, 부패를 저지르자. 무사한 일, 근무 태만을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실제로는 내용이론인데요. 동기부여 내용이론. 그러니까 사기가 높으면 바로 생산성과 직접 관련된다는 우리 사기 실제론입니다. 그러나 사기 명목론은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인데요. 욕구가 충족되면 바로 성과가 난다는 내용이란과 다르게 사기 명목론은 사기라는 것은 여러 생산성 향상의 여러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기는 그냥 근무 의욕을 사기로 부르는 것 뿐이고 꼭 사기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필요하지만 충분적은 아니라는 거죠. 사기 실제로는 사기가 높으면 반드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관점이라면 사기 명목론은 사기가 높다고 해서 꼭 생산성이 또는 근무 성과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사기 측정입니다. 그래서 출퇴근 현황이라든지 결근, 생산량, 보통 이렇게 하고, 면접하거나 설문지. 구성원 간의 어떤 관계를 조사하는 모레노라는 학자가 만들었던 소시오메트리가 있습니다. 구성원 간의 어떤 응집력이나 단결력이 좋으면 구성원 간에 서로 좋은 관계가 많겠죠, 그죠? 투사 넘어가시고, 그래서 사기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제적인 거죠, 그죠? 경제적이면 직접 주는 것은 보수고요. 우리 간접 보상은 폭리후생입니다. 비경제적 요인은 사회 심리적, 인간관계라든지 자긍심, 인정감, 역량감 등을 높여주는 거죠. 스탈이라는 학자는 비경제적 사기 관리에서 인정감, 성취, 신문보장, 성공, 기속감, 일체감, 소속감 등을 말하고 공무원 노조가 있어서 상생적 노사관계가 된다는 것은 돈을 줘서 사기를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 제한제도, 보통 제한은 어떤 기본적으로 사기 관리 수단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업무 개선이나 능률 향상이 가장 일차적 목표고요. 인사상담, 고충 처리. 인사상담은 좀 더 조직의 부정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고충이라는 것은 인사상담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상 문제, 제가 요즘에 건강이 안 좋아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인사상담은 제가 하는 일에 상사와 동료와 갈등이 있어, 이런 것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고충심사는 6급 이하를 담당하고요, 중앙고충심사는 5급 이상을 담당하는데 보통 고충심사에 재심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합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에 대한 심사도 하지만 고충심사도 같이 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별도로 구성하는 거 아닙니다. 신문보장, 징계 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무원의 퇴직. 우리 공무원들의 유지관리에서 가장 마지막 끝판왕이죠. 그죠? 공무원 관계가 끝나는 거죠.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공무원 퇴직은 강제로 내 의사에 반해서 하는 거하고 내가 원해서 하는 거. 강제퇴직은 다시 우리 당연퇴직 있죠.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거의 대부분 결격 사유,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죠? 왜 제가 거의 일치라 그랬죠? 우리 선고유예, 형의 선고유예는 저기요, 선고유예, 그죠? 선고유예. 그러니까 모든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지만 우리 당연퇴직에서 선고유예는 뭐 뇌물이나 수뢰와 관련된 선고유예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직권면직은 공무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그죠? 이제 민간 기업에서 얘기하면 해고가 되겠죠. 징계를 통해서 퇴직하는 거, 해임하면 두 가지겠죠. 의원 면직, 내가 원해서 하는 거, 그죠?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자, 신문부장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지방공무원에도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의 선고, 징계.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응해서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않습니다. 됐죠? 이거보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1급 공무원하고 직무 등급이 가장 높은 고공단, 가급이죠. 고공단은 가 등급과 나 등급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모든 직업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된다. OX, X. 모든 직업 공무원은 신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죠? 1급 공무원과 고공단에서 직무 등급이 가장 높은 공무원은 신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죠? 신분 보장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직업의 안정성, 계속성과 일관성,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고 공무원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높여주며 직업 공무원제 확립에 저해되죠. 근데 이제 너무 강력하게 신분 보장해주면 특권 집단이나 관료 침체, 무사한 일, 관료에 대한 민주 통제나 관리자의 감독이 안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신분 보장, 철밥통이라고 해서 너무 강력하게 신분 보장을 해주니까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이런 쪽이 최근의 관점이죠. 읽어보시면 아실 내용이고요. 자, 정치적 중립입니다. 공무원들은 어떤 정당에 대한 어떤 부당한 인사관여를 정당히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소극적인 정치적 중립이 우리 얘기되고 있죠. 그죠? 행정의 부당한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정치의 부당한 행정의 간섭을 금지합니다. 공무원의 정치로부터의 단절이나 정치적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 무감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소극적 의미에서 하는데요. 정치 운동을 금지합니다. 공무원들의 정치 운동.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죠?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행위. 투표해 하지 마. 서명을 한다든지 문서를 기재한다든지 기부금을 모집한다든지 기부금을 이용하는 것. 그죠? 타인에게 정치단체에 가입하라고 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공무원법에도 똑같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좀 기억해 주면 되겠고, 이런 소극적 의미에서 어떤 정치적 중립은 행정의 공익성과 공평성, 부당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공평무사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떤 정당 가입하지 말라는 것은 중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너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참여관료제를 저해하고요. 대표관료제와도 상충한다는 거죠. 그죠?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최근에 정치행정 이론론 시대입니다. 지금 이제 전부 다 이거는 정치행정 이론론 시대. 제가 방금 소극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정치와 행정은 구분된다. 행정은 집행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치가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고 행정도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정치행정 이론론 시대에서는 타당했지만 정치행정 이론론에서는 행정이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죠. 즉 가치 판단을 하지만 근데
정치적인 정당 가입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 행정이 없는 시대에서는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적극적으로 가치 판단을 하거나 정책 결정을 하는 가치 판단이나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평하게 또는 특정 정치 이익을 너무 과잉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적극적 의미에서의 중립성, 이른바 정책적 중립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 시대에서는 우리 행정이 정책 결정 기능이나 가치 판단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평무사하게 정책 이익을 반영해야 된다는 의미와 정치행정 이원론 시대에서는 행정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정치도 행정에 관여하지 말고 행정도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정당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이른바 소극적 측면과 최근에는 적극적 측면에서 가치 판단, 정책 결정할 때 특정한 정파와 또는 특정한 이익을 과잉 대표하지 말고 공평무사하게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반영해야 된다는 정책적 중립성의 관점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사기 관리에서 가장 핵심은 보수죠. 자, 공무원은 직접적이고 금전적인, 그죠?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직접적이고 금전적인 보상을 보수라고 그럽니다. 법정성과 경직성, 특히 재밌는 거는 비시장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비교 가치가 없죠. 경찰, 소방, 이런 외교 이런 공무원들은 시장에서 비교해서 임금을 책정할 수 있는 비교 기준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좀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죠? 우리 공복, 정신 또는 공직을 약간의 봉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임금이 좀 낮고, 그죠? 노동 상권이 상대적으로 제약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죠? 자,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요, 전체 공무원의 보수 총액을 말합니다. 전체 공무원의 보수 총액. 그래서 보통은 대외니까 민간 부분. 그래서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100인 이하, 100인 이상, 200인 이상 기업과 비교했을 때 공무원 보수가 약 90%다. 공무원 전체의 보수가 민간 기업과 비교했을 때 약 90%라는 것은 대외적 균형성을 말하고, 대내적인 것은 상하, 부하 사이에 보수 격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수 법정주의, 중복 보수 금지 당연한 거고요. 자, 국가공무원법 제46조의 보수는,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계급별, 직위별, 직무 등급별로 정하는데, 자, 민간 생물입니다. 민간 생물, 생물 됐죠? 그 방송에서 민간 맞죠? 공무원의 보수는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분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 민간 부분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또 외국에서도 대외적 균형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공무원 보수의 결정 요인은 경제적 요인. 국가의 담세 능력은 우리 상한선이죠. 그죠? 상한선. 그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 이상으로, 그죠? 요만큼 국가가 가진 돈 이상으로 줄 수 없잖아요. 그죠? 사회 윤리적 측면에서의 윤리는 하한선입니다. 모델 인플로이어. 공무원은, 그죠? 공무원은 우리 민간에서 가장 많은 민간 기업에서 우리 뭐 삼성이나 현대 이런 고용주가 많지만, 피고용인이 많지만, 공무원 110만 명 정도 되면 더 가장 정부는 모범 고용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밑에까지는 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정책적이고 부가적 요인을 고려한다는 거죠. 가끔씩은 놉니다. 정부가 가진 밤새 이상 줄 수 없다, 상한선. 사회윤리적 측면 요인은 하한선이죠. 됐습니다. 공무원 보수 체계는 이제 개별 공무원의 보수 구성을 말합니다. 공무원 구성 됐습니다.
보수는 그래서 봉급과 수당을 합한 거다. 뭐라고요? 보수는 봉급과 수당. 이걸 바꿔서 많이 냅니다. 봉급은 보수와 수당을 합친 거. 삑 틀렸어요. 보수는 봉급과 수당. 봉급은 직무의 곤란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직책별로 지급되는, 자, 이런 앞에 거 시험에 안 나오고요. 자, 기본급여는 우리 봉급입니다. 2022년 국어공무원 기본급이 제가 알기로 한 170만 원인가요? 160만 원이 되거든요. 기본급입니다. 됐습니다. 기본급여를 봉급이라고 그러고, 수당은 직무 여건,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입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급은 기본급여고 수당은 부가급여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보수라고 그러죠. 자, 이런 기본급여를 결정하는 요인은 생활보장적 성격, 연공급이라고 그러고 근속급이라고 그러고 생활급,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보수. 자, 노동대가, 근로의 대가, 직무 가치에 주는 직무급, 직무 수행 능력에 주는 직능급, 성과에 따라 주는 거 성과급이죠. 됐습니다. 보수 형태는 보수의 페이먼트, 지급 방식을 말합니다. 보통 고정급과 변동급이 있죠. 그죠? 고정급은 시급, 1급, 주급, 월급, 연봉. 변동급은 성과가 났을 때 주는 거, 성과급이라고 하는데, 개인 차원으로 주는 거하고 집단 차원에 주는 게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연봉으로 주는 경우, 연 단위로 계산해서 성과를 주는 거하고 상여금, 보너스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성과 연봉은 정무직에 주는 고정급하고 직무 성과급 연봉, 고공단에 주는 거, 정무직 주는 거, 그 다음에 성과급적 연봉, 그죠? 4급 이상 공무원 주는 거죠. 성과 상여금은 4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이제는 이게 5급까지로 확대됐고요. 이제 여기는 성과 상여금은 5급 이하가 맞습니다. 또 4급까지 됐습니다. 6급 이하라고 해야 되겠죠. 5급까지는 이제 성과 연봉을 준다는 거 중요합니다. 5급까지는 성과 연봉을 주고요. 6급 이하에는 성과 상여금을 준다는 거죠. 집단 차원의 성과급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겠고, 개인 쉐어링은 우리 비용 전략 인센티브, 이득 공유제라 그럽니다. 그죠? 프라핏 쉐어링은 이익 공유제, 그죠? 수익의 프라핏이 이윤이죠. 그죠? 이윤, 이익 공유제입니다. 이득 공유제 됐습니다. 자, 방금 이제 보수 체계는 개별 공무원의, 그죠? 보수는 수준 체계 형태가 있습니다. 보수 직업의, 보수 행정의 3대 요소죠. 보수 수준은 전체 공무원들의 보수 총액을 말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기업에 100인 이상의 고용을 두고 있는 민간 기업 대비해서 약 90% 정도입니다. 상한선은 담세력이고요. 하한선은 사회 윤리적 요인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민간 생물이죠. 그죠? 민간의 임금 수준,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보수 체계는 공무원의, 개별 공무원은, 보수는 그래서 봉급과 뭐로 구성되어 있다?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봉급은 기본급여라 그랬고요. 수당은 부가급여라고 얘기했죠. 그죠? 됐습니다. 봉급은, 기본급여는 생활보장적 성격과 노동의 대가라는 두 가지 성격으로 결정됩니다. 자, 보수를 지급할 때는 고정급이 있고 변동급, 이른바 성과급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생활보장적 성격에서는 근속, 연공에 따라 주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우리 호봉, 1년 1호봉이죠. 그죠? 인간적인 측면이고, 계급제에서 중요하고요. 생활급은, 그죠? 생계 유지가 될 수 있는, 특히 이제 직업 공무원 제도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라 지급하는 거, 이른바 직위분류제에서 강조하는 것이 직무급이죠. 이른바 equal job, equal pay 원칙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죠? 보수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고요.
직무 가치, 직무 자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성과주의 보수 아닙니다. 그죠? 그죠?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에서는 직무급은 가와 나가 있죠. 그죠? 됐습니다.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주는 거죠. 인적 요소에 직무급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접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죠? 용접 1년 차와 용접 10년 차는 같은 용접을 업무를 하더라도 직무 수행 능력이 다르겠죠. 그죠? 그냥 연공급으로만 주면 안 되고 용접의 어떤 직무 수행 능력과 인적 요소를 결합시킨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과급은 직무의 결과에 따라 주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이 있습니다. 그죠? 갑은 고공단의 가 등급이고 을은 나 등급이에요. 그죠? 직무 등급에 따라 직무급이죠. 여기 이제 1000만 원을 받는다. 여기는 800만 원을 받는데, 자, 갑은 일을 했는데 성과에서 미흡 하위 10%를 받아서 성과 연봉이 없어요. 근데 을은 일을 열심히 잘해서 상위 10%를 받아서 성과급을 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1300만 원이고 이 사람은 1000만 원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다시 그래서 직무급과 직무 수행의 결과, 성과에 따라 주는 거, 이른바 성과급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성과급은 크게 연 단위로 계산해서 주는 성과 연봉과 성과 상여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성과 상여금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래서 성과 연봉은 다시 고정급적 연봉하고 직무 성과급적 연봉, 성과급적 연봉이 있는데, 고정급적 연봉은 정무직에 주는 것이고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정치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성과급이 없습니다. 직무 성과급적 연봉은 고공단은 무슨 등급이 있기 때문에 직무 등급이 있기 때문에 직무 성과급적 연봉, 미지급 10% 잘 아시죠? 성과급적 연봉은 아까 했던 것처럼 5급까지 준다는 거죠. 5급까지 준다는 거. 미지급 10% 똑같습니다. 성과 상여금은 6급 미만을 주는 거고 미지급은 똑같이 10%입니다. 됐습니다. 자, 최근에는 총액 인건비 제도가 또 우리 보수의 전략 도구화해서 인건비를 총액으로 줘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총액 인건비의 대상 경비는 기존의 인건비 전액하고 운영 경비 중 일부, 그래서 인건비 전액하고 운영 경비 중 일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 기관의 예산에서는 인건비가 있고 운영 경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합시다. 세 가지가 있는데 요만큼. 그죠? 인건비 전액하고 운영 경비 중 일부 요만큼. 요만큼을 총액 인건비라고 하고 이제 총액비는 요만큼을 기본 항목이고 요만큼을 자율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인건비, 운영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다시 기본 항목하고 자율 항목으로 나눠서, 그죠? 기본 항목은 당연히 인사혁신처가 관리하고요. 자율 항목은 시행기관이 자율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당이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인사혁신처에서 안 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기준 인건비 제도가 시행 중인 거 기억 좀 해주시면 지방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제도의 핵심은 총액 인건비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무조건 행안부 장관이나 인사혁신처의 승인을 다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총액 인건비 시행하고 나서는 부처의 총정원만 인사혁신처 관리하고 총정원의 5% 내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4급 이하의 정원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그죠? 국장급이 상급이니까, 그죠? 직제가 대통령령이죠, 그죠? 직제가 대통령
0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행안부 장관이 또는 기획재정 인사혁신처 장관이 관리하지만 이제는 과단위가 4급이죠. 4급 이하는 이쪽 과하고 5%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총인건비와 사업비가의 이용 전형은 원칙적으로 그림되지만 총인건비 내외 경비가 안에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총인건비 내외 경비가 뭐라 했어요? 인건비 전액하고 운영경비 중 일부죠. 운영경비 중 일부 사이에는 자율적으로. 근데 우리 대상경비에서는 자율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는 자주 안 나오는데 우리 총인건비 제도는 총인건비 내에서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비 사이 총인건비하고 사업비 사이는 이용 전용이 금지된다. 이렇게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무원 연금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연금 제도는 우리 나이 들어서 질병 부상 등으로 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유가족이 지급되는 금전급부죠. 사회보장적 성격과 후생복리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회보장적 성격에서는 경제적 생활을 복지 향상, 사기 제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무원의 연금을 어떻게 볼까? 은혜설이다. 공로 보상설입니다. 그죠? 공무원 연금을 장기간에 일했기 때문에 성실 근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준다. 이쪽은 이제 공무원의 권리라고 보기 어려워요. 마치 수고했다. 내가 그냥 수고했기 때문에 준다. 이런 관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공무원이 기여제로 적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영국과 독일은 비기금제로 운영합니다. 그죠?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국가가 조달해서 전액 지급합니다. 근데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이 국가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좀 편차가 있겠죠. 그죠? 근데 유보, 거치 보수 후불설인데요. 유보된 보수로 보는 경우에는 이제 기여제로 운영하죠. 그죠? 기거제. 그죠? 이런 하고 공무원하고 정부가 일정 기간 똑같은 범위로 적립을 해서 나중에 보수 중 일부를 적립을 해서 퇴직하거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준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한국도 공무원 연금기금, 특별회계가 아니라 연금기금으로 운영한다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이제 기금 운영에 많은 시간과 인력 노력이 필요죠. 그 대신에 좀 안정적으로, 그죠? 운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공무원연금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규정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원경찰이라든지 청원산림보호직원. 공무원연금법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이제 정무직, 선거로 취임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이 아니고요. 군인은 군인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공공기관은 됐습니다. 공공기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공무원연금은 이제 옛날에는 20년이었는데 지금은 10년으로 96년 1월 1일 이후 임명부터는 65세로 2015년에 개정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평균 보수월액 곱하기 재직기간 곱하기 지급률입니다. 옛날에는 평균 보수월액이 아니라 퇴직 직전, 예를 들어 공무원이 이렇게 근무연한에 따라서 보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5년, 직전 5년 동안의 평균이면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체 재직기간 중에 보수월액이면 평균 보수월액이면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직전 5년이었는데 이제는 평균 소득월액, 평균 보수월액이 되겠습니다. 그죠?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떨어졌고요. 기여율은 7%에서 9%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쪽으로 간 거죠. 됐습니다. 연금 납부 최장 기간이 이제 33년에서 36년 늘었고요. 그 다음에 퇴직 후 선거적으로 재임용 계획공연 등에서 연금 지급 정지 대상이 늘렸습니다. 분할연금, 이제 아시죠? 공무원연금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게 이제 공무원연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했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퇴직수당 됐습니다. 유족연금 지급률을 축소했고, 비공모상 장애연금의 도입됐습니다. 예, 일하는 도중, 예를 들면 뭐 자전거 타고 출근할 때, 뭐 자전거로 사고 났을 때도, 그건 이제 비공모상 장애연금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급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죠?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2016년부터 시험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핵심 뭐라고요? 3개. 평균 보수월액, 그리고 1.75 낮아지고, 지급률은 낮아지고, 기여율은 높아졌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직위해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징계가 아닙니다. 시험자는. 뭐, 징계와 비슷한 느낌인데, 징계는 아니에요. 맞죠? 직위해제. 그리고 직권면직은 해고입니다. 그죠? 신분을 박탈하는 거고, 이것도 징계는 아니에요. 알았죠? 직권면직입니다. 직권면직. 자,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나 실적이 불량한 경우, 중징계 의결, 경징계 아니라 뭐 중징계, 형사에 기소된 자, 구속이 아닙니다. 기소만 되면 직위해제.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죠?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기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그죠? 비위행위, 2015년에 신설됐는데 아직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그죠? 징계 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비위행을 했거나 성폭력, 성매매 알선했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에 직위해제를 하고요. 직권면직은 여기, 그죠? 동그라미 1번, 그죠? 직무 수행 능력이나 실적이 불량한 경우로 직위해제를 받은 사가 그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일반 사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시켰는데, 그때 그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직권면직료. 전직 시험에 3번 이상 불합격한. 자, 감원될 경우, 그죠? 감원될 경우, 직제 정원 개폐로 예산 감소로 인해서 감원될 때도 그냥 자를 수 있습니다. 실제 잘 안 하지만, 요게 시험 잘 나오죠, 그죠? 자리가 없어졌거나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공무원을 자를 수 있다. 휴직이 됐는데 안 돌아간 경우, 뭐, 우리 병역 기피한 경우, 자격증이 종료된 경우, 이런 경우에 당연히, 뭐, 변호사임을 전제로 뽑았는데 변호사 자격이 만료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권면직 시켜야 되겠죠, 그죠? 자, 공무원 노조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보수를 받는 근로자다. 따라서 노동상권이 보장돼야 된다. 특별 권력관계, 지배복종관계는 오래날 타당성이 없다. 공무원들의 의사표현을 통해서 관리 개선, 대외적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고 공직윤리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실적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죠. 상관의 부당한 정실 인사를 저항하기 때문에. 미국은 로이드 락 포례법에 의해서 단결권이 인정됐고요. 케네디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단체 교섭이 인정됩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고 노사관계가 불명확하다. 대통령도 국민한테 임용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별권력관계, 지배복종관계다. 근로조건 법창조에 따라서 단체 교섭이나 제한적이고 대신해서 받는 게 많다. 뭐 신문보장이나 연금복지가 잘 돼 있는데 굳이 노조가 필요했냐?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행정의 계속성이나 안정성이 손상된다. 오히려 노조는 연공 서열을 주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위배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주의를 강화한다, 실적주의를 위배한다. 두 가지 논리가 좀 돼 있죠, 그죠? 관리층과 비관리층 사이에 어떤 갈등, 뭐 이익 집단화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법의 핵심적인, 그죠? 최소 설립 단위는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행정부, 특별 광역, 뭐 특별자치시도 당연히 있겠죠, 그죠? 하여튼 그러니까 행정부 내 단일 노조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는 최소 설립 단위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노조는 설립 단위가 아니죠. 행정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설립 신고를 합니다. 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2021년 직급 제한이 폐지되고요. 소방, 교육공무원, 퇴직공무원 허용됩니다. 이거 중요하죠. 시험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반직. 예전에 6급 이하 일반직인데 이제 직급 제한이 없어졌고요. 특정직 중에서는 외무, 뭐죠? 외교, 그죠? 소방, 교육행정 일반직 됐습니다. 일반직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도 가능하고요. 그죠? 시간임기제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인사보수가 교섭 대상이니까 인사보수의 내부 정보를 흘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정수사, 경찰은 아직 안 되죠. 그죠? 노동관계를 조정하는 사람은 중립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죠. 노조 전임자는요, 노조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이제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서 종사합니다. 무급휴직이에요. 무급휴직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체 교섭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죠? 우리 최소 설립 단위가 국회니까 국회는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정부는 인사혁신처장입니다. 그죠? 고노부 장관한테 설립 신고를 하지만 단체 교섭은 인사혁신처장이 산다.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선위, 특별시 광시장, 도 이렇게 그죠? 최소 설립 단위와 똑같죠. 그러나 정책 결정, 임용권 행사 등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공무원 몇 명 뽑을지, 채용 기준 절차 등 임용권 행사는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체 협약의 효력도 법령 조례 또는 예산의 규정의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효력, 조례의 효력 등이 인정되지 않고 성실 노력해야 된다. 만약에 단체 교섭 내용이 법령과 조례가 위반되면 안 돼요. 그죠? 효력 인정 안 됩니다. 분쟁 해결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은 일방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30일 이내에 동료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정치 활동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파업, 태업은, 즉, 단체 행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올해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 시험에 넣을 수 있겠죠. 그죠? 올해 중요한 거는, 우리 6급 이하의 일반직이었는데,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직급 제한이 철폐되고, 소방 교육 공무원도 되고, 퇴직 공무원도 허용되고 있다는 거, 좀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징계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죠? 일단은, 중징계는 정직부터, 파면, 강제 퇴직 5년, 이거 중요하죠. 파면은 5년간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그죠?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감액합니다. 재직 기한이 5년 이상인 경우는 2분의 1. 왜 그러냐면 나머지 2분의 1은 그죠? 그 공무원이 받아야 될 보수를 그죠? 적립한 거잖아요. 그걸. 정부가 반적립해 준 거는 파면은 너무 재질이 안 좋게 되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정부권은 안 줍니다. 5년 미만은 4분의 1 됐습니다. 해임은 3년간, 그죠?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간 제한되고,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에 영향이 없지만, 예를 들면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돈을 가지고 장난친 사람은 똑같습니다. 5년 이상인 경우에는 4분의 1, 5년 미만은 8분의 1. 여러분, 4분의 1, 8분의 1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요건 놉니다. 그죠? 해임은 공금 횡령과 관련해서는 퇴직급여를 깎는다. 파면은 기본적으로 반. 그죠? 5년 미만은 4분의 1, 5년 이상은 2분의 1입니다. 강등한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한 계급 아래로 내리고요. 3개월간 무조건 직무 종사 못합니다. 보수를 전에 옛날에 3분의 2였는데 전액 삭감하고 18개월간 승진 임용이 제한됩니다. 정직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그러니까
1개월 정직, 2개월 정직, 3개월 정직 가능하지만 강등은 무조건 3개월 정직입니다. 보수 전액 됐죠. 18개월간 승진 임용이 제한되고요. 감봉 견책은 1, 3개월 위에 감봉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2개월간 승진 임용. 견책은 뭐 심화서 쓰는 거죠. 6개월간 됐습니다. 인사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감, 정강, 해파, 견감, 정강, 해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승급은 6, 12, 18 해임파면은 이제 뭐 끝나는 거니까 그죠? 뭐 승급의 얘기가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보수의 전액을 감하고 보수의 전액을 감합니다. 됐습니다. 파면은 기본적으로 퇴직급의 2분의 1을 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징계 아시죠? 견책과 감봉, 중징계는 정강, 해파, 교정징계는 이제 강등까지 공무원관계 유지되죠. 배제징계는 해임과 파면 3년, 5년이라고 그랬죠. 징계부과금은 징계와 별도로 징계 사유가 금전이나 재산상 이득인 경우 몇 배? 5배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하죠. 아까 이 징계부과 부과 대상이 된 행위했을 때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됐습니다. 3년 됐습니다. 재밌죠? 징계시효는 몇 년? 3년입니다. 근데 돈과 관련된 재산상 이득인 경우에는 5년입니다. 5년. 그죠? 일반적인 징계는 3년이지만 대충 그냥, 그죠? 이런 건 사유는 안 오니까 재산상 이득에 관련된 것은 5년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할까요? 징계위원회는 보통 아시죠? 6급 이하.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징계에 대한 불복이 소청심사위원회인데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있기 때문에 징계한 데하고 소청심사한 곳이 같은 곳에서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중앙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하고 공단 당연히 이제 5급 이상이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자, 8명 중에 4명이 민간위원이면 정부위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과반수가 안 되니까 좀 더 이제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간위원을 확실히 과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5명. 그죠? 민간위원이 8명 중에 5명. 그러면 보통 징계에는 6명 중에 3명이면 또 과반이 안 되잖아요. 그죠? 몇 명? 4명. 그래서 다시 이것도 시험 나왔죠. 그죠? 민간위원이 8명 중에 5명이 돼야지 확실히 과반. 그래야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6명 중에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징계를 하면 징계에 대한 불복이 소청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구조에 그렇죠? 징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그죠? 부작위, 많은 것도 됩니다. 그죠? 근데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바로 승진, 탈락이나 금평, 점수. 자,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죠. 그죠? 공권력의 행사나 뭐 이런 거 아시죠? 처분. 그래서 이 두 개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당한 사유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그죠? 견해 대립. 내부 관계니까 부당한 사유도 가능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견해 대립이 있다. 그죠? 위원은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회 2분의 1 별표, 2분의 1. 그죠? 비상. 옛날에는 필요한 경우에 2011년 이전에는 필요한 경우에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너무 자의적이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 대부분 비상임위원들은 민간위원이기 때문에 소청심사는 여러분 준사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필요시 상임위원이 아니라 이제 상임위원회 몇 분의 몇 이상? 2분의 1 이상 됐습니다. 7명 이하의 상임위원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 됐습니다. 위원회 결격 사유는 우리가 정당 가입하면 안 되고
선거 if 보자 하면 안 된다. 뭐 잘하는 사람이고 잘 안 나오고요. 밑에 쟁점이 많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중앙고총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필요적 전치라고 우리가 했고, 그죠? 공무원들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청심사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죠? 모든 신분상 불이익이나 부작인데 금평 결과 점수나 승진 탈락은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예전에는 소청심사를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중앙인사기관의 재심 요구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폐지되었다. 그래서 재심 요구는 폐지되었다. 후임자 보충은 직권 면직하고 소청심사하는 도중에 후임자를 발령해버리면 나중에 내가 소청심사에서 구제받아도 가도 자리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90일간 40일이네요. 40일간 보충 발령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강조되는 것이 이른바 근로시간의 유연화입니다. 근로시간의 유연화. 근무 형태, 시간, 장소에 따라서 7가지로 구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work and life,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family friendly management, 가족 친화적 인사관리죠. 시간 선택 근무제입니다. 시간 선택. 우리 시간 선택이 우리 이제 파트타임을 한국말로 번역했다 그랬죠. 시간 선택 근로 파트타임입니다. 보통 이제 40시간, H가 hour죠. 40시간보다 짧게, 그죠? 그래서 보통 하루에 통상 3시간 정도는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 5, 15에 30시간. 40시간 근로하면 시간 선택 파트타임이 아니고 풀타임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니까 40시간 정도가 풀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보다 짧게 해야 되고, 하루에 3시간 이상 일해야지, 파트타임 해야지 좀 돈이 되잖아요, 그죠? 하루에 3시간 3만원. 요즘에 시급, 최저임금이 한 9,000원, 9,200원인가 되는데, 그죠? 하루 1시간 일하면 그게 사실 파트타임 1시간 일할 수는 있지만, 최저임금 계산하면 사실 크게 의미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5시간 30초.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하여튼 시간 선택은 뭐의 번역이다? 파트타임의 번역이라고 생각하면 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 만근하면 안 되겠죠, 그죠? 파트타임이니까, 그죠? 됐습니다. 탄력 근무는 사차가 아니라 시차 출퇴근이죠, 시차. 시간 차이를 두고 출퇴근하는 이른바 시차 출퇴근이죠, 그죠? 우리 이제 하루 단위의 근무 시간이라고 그랬죠. 원래는 9시, 6시인데 우리 8시에 출근하면 5시, 10시에 출근하면 7시에 시간 차이를 두고 출퇴근하는 거고요. 근무 시간 선택제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10시까지 하겠다. 이런 식의. 우리 실제로는 거의 없고요. 집중 근무는 3.5 근무라 그랬죠, 그죠? 월, 화, 수 하루 8시간에 초과 근무 4시간을 하죠. 그럼 12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일 동안 하면 3일 동안 뭐라고 36시간이죠. 목요일은 1시까지 하면 그죠? 4시간 하면 딱 40시간 채워줘, 그죠? 주 단위로 집중해서 압축해서 근무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오후부터 금, 토, 일은 이제 출근 안 해도 되죠, 그죠? 재량 근무는 특정 프로젝트나 과제를 완수하면, 그죠? 예를 들면, 우리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하는 분들, 굳이 출근 안 해도 되죠, 그죠? 한 달에 5세대만 판매하면, 굳이 네가 출근 안 해도 출근한 걸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식인 것이 재량 근무제입니다. 원격 근무는 잘하는 재택, 집에서 하는 거하고 스마트워크. 스마트워크 센터에 가서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모바일 근무를, 이동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최근에 워라밸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다양한 근무 형태 또는 우리 가족 친화적 인사 관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시차 출퇴근하고 집중 근무제 등이 또는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 등을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어떤 뭐 우리 최근에 90년대생이 공무원이 되면서 노동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고 그럼으로써 다양한 근무 형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사행정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무행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